초등 때부터 저한테 쭉 배워서 이제 전교 1등애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동네에 한 5명이 있어요. 이 5명이 그 우르르 저한테 배우러 온 거죠. 네. 근데 얘네들이 다 10점, 20점들이에요. 5명. 전부 다. 네. 얘네 다 올렸어요. 몇 점까지? 얘가 전교 탑이라 그 밑으로. 와, 이 전교 1, 2, 3, 4, 5등이 된 거예요? 한 3년 전인가? 제가 한 70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 안에는 뭐 몇십 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고 수직선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수직선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선 아닌가요? 수직선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어떠한 개념들이 파생돼서 나오는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렌패밀리 프로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미적분 초등도 풀만큼 쉽게 가르쳐주마의 저자이신 조한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조한호입니다. 선생님,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네.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학통역사라는 말처럼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수학의 본질에 가깝게 수학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수학을 이제 어렵다고 미리 짐작을 해서 어려우니까 스킵하는 거죠. 안 가르치거나 아니면 좀 더 쉽게 가르치려고 왜곡하거나 아니면 듬성듬성 가르쳐요. 네.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들이 더 어려운 거죠. 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어려우니까 니네는 이거 설명해도 몰라. 그럼 아니면 이거를 너에게 맞게 설명해 줄게 하다 보면 이거 왜곡이 되고요. 그러니까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안 가르치고 시험을 봐요. 네. 그럼 누가 잘하냐면 머리 좋은 애가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제가 보기로는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면 모든 아이가 돼요.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모두 다 언어예요. 똑같은. 따라서 국어가 되잖아요. 네. 국어 된 만큼 수학이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가르치면서 얘가 국포자가 될까 뭐 걱정하면서 가르치는 학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한글은 다 하니까. 수학이 그런 과목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제가 보기로는 머리가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수학을 막 공부해요. 근데 걔네들 중에 대부분이 데이터상으로는 한 70%가 수포자에 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 열심히 했고 머리도 좋고 남들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이 자신감 갖고 사회에 나갔다니까요. 정말 수학이 갖고 있는 수학의 특성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쓰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자신감을 더 잃게 만들었으니 차라리 수학하지 말자는 말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수학은 유전적 영향이 가장 적은 학문이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국어가 누구나 잘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저도 인정하겠는데 국어 되는 만큼 수학도 돼요. 네네. 선생님은 정말 수십 년간 수학을 가르쳐 보시고 수학을 못했다가 잘하게 됐던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데이터로 보셨을 때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놓치는 게 있다면 뭔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선행과 심화가 있다면 심화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요. 그 심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갖추고 가면 그 실력에 대해서 얼마든지 앞서 가는 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심화가 되면서 선행을 해라. 뭐 꿈 같은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심화냐 선행이냐를 떠나서 실력이 돼줘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실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말하자면 세 개예요. 연산과 개념과 집요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 거고 아무래도 그것이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초등은 연산 중에서 자연수, 분수를 함에 있어서 암
연산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실력이 되줘야 고1 때 필요한 실력을 그때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때 배워서 초등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등 배워서 고등 쓸 것까지를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근데 개념적으로 가면 그 무엇보다 정의가 필요해요. 그게 생각의 출발이니까 그냥 문제만 보고 네가 고민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멍 때리는 이유가 생각의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요함이라고 했는데 보통의 경우는 연산과 개념을 이제 도구화하고 그러려면 이제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니까 부모님들이 그 성실함을 강조하세요. 근데 성실하면 이거를 익히는 데 필요한 거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해요. 만약에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네. 그때 근육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알통이 생기는 거지. 네. 근육 생기는 거와 우리 머리가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그거 새로 얻는 것도 없고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문제 잔뜩 풀고 많이 풀었으니까 좋아질 것이다. 연산밖에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데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실력이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연산이 뭐 좋아지는 것은 뭐 실력이라고 본다면 할 수 없겠지만 연산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으면 다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네네. 과학자로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순탄했던 것이 아니다. 나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온 거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실제로 10점, 20점 했던 애가 쭉 가서 전교 1등을 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많아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방금 말씀하시기로 10점, 20점이었던 친구들이 결국은 전교 등수까지 가는 걸 많이 배출해 내셨는데 네. 그거 핵심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항상 네. 뭔가를 잘하게 되면 이게 뭔가 특별한 비법이나 뭔가 있는 줄 아는데 간단해요. 기본을 지키면 돼요. 근데 기본이 뭐냐면 필요한 연산을 기르고 개념을 가르치고 이거를 가지고 집요한 노력을 해줬을 때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사례를 얘기한다면 초등 때부터 저한테 쭉 배워서 이제 전교 1등 애가 있었어요. 이 애 친구들이 동네에 한 5명이 있어요. 이 5명이 그 우르르 저한테 배우러 온 거죠. 네. 근데 얘네들이 다 10점, 20점들이에요. 5명. 전부 다. 네. 얘네 다 올렸어요. 몇 점까지? 얘가 전교 탑이라 그 밑으로. 와, 이 전교 1, 2, 3, 4, 5등이 된 거예요? 보통은 1년 반, 2년 걸리는데 제일 오래 걸린 애가 3년이 걸렸어요. 그 왜 그랬냐면 얘가 초등 때 그 아파갖고 구구단을 못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완전히 초토화된 아이인데 그러니까 부족 부분 배우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테스트 오면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 없어요. 다 가르칩니다. 다 가르치세요? 처음부터? 네. 더하기, 빼기, 구구단, 곱하기, 나누기, 분수. 중학생이니까 이건 빼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고3에 온 애도 해야 돼요. 좀 개인적인 건강으로 네네. 아파서 구구단을 패스한 친구는 네. 몇 학년 때 다시 구구단부터 다시 한 거예요? 지금 걔네들 친구가 우르르 몰려온 데가 중1이에요. 중1에 와서 딱 테스트 해봤더니 5애 중에 한 애가 그 탈락된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나머지 애들은 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근데 걔가 5명 중에 실력이 제일 나았어. 나머지 애들은 뭐 구구단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얘가 그 분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욕심이 앞서갖고 네. 얘를 분수를 조금 가르치고 시험은 있죠. 시험 나올 만한 걸 가르쳐야 시험이 올라요. 그렇죠. 이제 부족 부분을 애들은 다 1년, 1년 반 동안 채우는 중이었고 얘는 빠른 시간 내에 초등 부족 부분을 배우고 중학교 거를 시킨 거예요. 네네. 그래서 6개월 안에 80점대가 나오고 얘도 이제 10점, 20점 했던 애가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난리 난 거죠. 온 집안이 그렇죠. 난리 칠 때 제가 그랬어요. 실패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앞서서 부족 부분을 메우는 시간을 너무 단축하고 애가 80점에 걸리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막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족한 10점, 20점 했다가 100점이 나와야 올바른 공부예요.
필요한 걸 다 가르치고 한 방에 올라가야 돼. 아마 교육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10점, 20점이었다가 30점, 40점 있다가 50점, 60점, 80점 했다가 100점 가는 이렇게 사례가 되잖아요. 예. 있을 것 같죠.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목표로 가니까 없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대들이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워요. 10점, 20점이 오히려 가르치기가 쉽고요. 80점대는 왜 가르치기가 어렵냐면 만족을.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는 곳에 발전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한 문제를 빼. 몰아보면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 이게 구멍이고요. 이 구멍으로 다 나갑니다. 20점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도 애가 버리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태도죠. 10점, 20점이었던 애를 이제 전교 1등 만드는 케이스가 대부분 그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하나씩 기르는 거예요.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대한 더학점 뺄셈을 20문제 몇 초에 하라. 분수할 때는 5, 6개를 암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왜 5개, 6개를 하라고 하냐면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에서 5, 6개를 쓸 거고 이어지는 거죠. 고1에서 10개에서 11개의 그 암산을 요구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연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고1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이 가능한 만큼을 기르는 거고 그걸 가지고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 고등학교에서 그 소위 말하는 괴물 같은 애가 되는 거죠. 얘는 아무리 시험을 어렵게 나와도 맨날 1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 보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쟨 괴물이야. 그 괴물 같은 애를 내가 키웠거든요. 제대로 필요한 걸 기르면 모두 다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고등학교까지 평생 써먹는 이런 개념, 초등 때 이렇게 알려주세요. 뭐 그런 개념 몇 개 뽑아줄 수 있으실까요? 수학에서 사용하는 거는 모두 다 평생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적분이라는 책을 냈는데 미적분이라는 책을 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등 선생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함수하고 극한 개념이 있어야 미분을 들어갈 것이다. 근데 함수하고 극한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10년간 하거든요. 근데 이 10년간에 필요한 게 초등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빠지고 안 가르치고 그러면서 최종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죠. 제일 먼저 수학이니까 수가 필요하고 이 수가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되니까 변수 상수가 될 거고 그러면 미지수가 나올 거고 이들이 이제 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형이라고 해서 그 도형의 가장 기본 단위가 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분이라는 것, 이 정이 돼야 직선이 되고요. 그 직선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다 점인 거죠. 이 점을 수로 인식하는 게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이 점들이 모두 다 실수인 거고 이 실수를 가지고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그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 수와 그림이 합쳐져서 미적분을 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은 대부분이 연산인 거고 중학교는 이 함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제는 쉬우면 수의 연산이나 수식말의 연산을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요. 그러나 어려워진다거나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림을 가지고 즉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등의 것은 90%가 함수와 결부됐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아요. 변수, 상수, 점, 선분, 수직선 막 이렇게 쭉 들어보면 다 알겠죠.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중에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넓이, 부피 등은 없지만 위치만 존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그 움직여서 면이 되고 면이 움직여서 입체가 되고 입체가 움직이는데 또 입체가 돼요. 그럼 뭘까 생각해 봤더니 시간이더라. 그게 0차원, 1차원, 2차원, 4차원으로 가는 이 길이거든요. 그게 이제 차원으로 넘어간 거고 우리가 수학으로 볼 때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이에요. 그걸 거꾸로 가는 것이 미분이라서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인사이트가 없이
그냥 하나하나만 배우고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하나하나의 개념도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3년 전인가 제가 한 70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 안에는 뭐 몇십 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수직선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수직선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선 아닌가요? 라는 사람이 80%, 나머지 20%는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르쳤다고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에요. 수직선 머릿속에 떠올라요. 여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어떠한 개념들이 파생돼서 나오는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직선 하나를 모른다. 그거 뭐 정의 모를 수도 있지. 정의를 모르면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더하기는 모르지만 내가 곱하기는 잘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야, 그러면 오늘 이 그러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께 수직선이 무엇인지 한번 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직선은 수직선이 아니라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이요? 네. 직선에 있는 점을 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수로 보는 거예요. 이 많은 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점 중에 하나를 더 크게 한다든지, 네. 빵꾸 낸다든지, 뭐 다양한 표현 방법이 하려고 했겠죠. 네네. 수학자들이. 그래서 하다 안 돼갖고 베데킹트라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수직선에다가 선을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렇게요? 네. 그러고 나서 이 두 직선에 만나는 교점을 3이라고 이런 거예요. 이게 수학을 배운 지 2000년 만에 나온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거를 수학자들이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인 게 베데킹트의 절단이에요. 우리 안 배우잖아요. 안 배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이거 보고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다라고 스스로 만든 오류예요. 수직으로 만나는 선은 수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가르친 사람조차도 엉뚱한 오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가려고 그 있는 밭에다가 농작물을 안 심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겠죠.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작물을 안 심으면 온통 잡초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야 될 때 안 가르치면 공란으로 남는 게 아니라 애를 문제를 틀리도록 하는 오개념들이 꽉 차게 됩니다. 수직선을 갖고 너무 과하게 그러네 라고 하겠죠. 이 수직선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나오는지를 잠깐 설명할게요. 네. 수직선은 일렬이죠. 네, 일렬. 이게 다 점이고 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이 실수예요. 실수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커요.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라는 말은 모든 실수는 대소비교가 되는 거고 이 점들 하나하나가 연속이죠. 네. 연속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예요. 모든 수는 수직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는 온 세상이 수다. 이 관점으로는 초중고의 수학을 풀 수가 없어요. 모든 수는 수직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의 출발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중요한 거고 모든 수는 여기에 있고 이 수가 2에서 5까지 이렇게 되면 수의 범위가 되는 거죠.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부등식이고요. 최대값, 최소값도 수의 범위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수직선에서 있어야 되고요. 중학교 넘어가서 극한이라든지 극한과 연속이 정의되지 않고는 미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수직선.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가서 함수를 3년간을 배워요. 그럼 함수 값이라는 것을 반드시 다루게 되는데 이 함수 값을 3년 가르쳐서 이거를 이해시키는데 실패해. 중하위권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 그럴 수 있죠. 그 말은 아니라 전교 1등이 함수 값을 모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잘못 가르친 거지. 지금 수직선 하나 얘기 들었지만 이 안에서 한번 쭉 보시면 그 하나하나가 내가 알고 있었구나라고 착각했구나라는 걸 보실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네. 일부를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배웠더라면 나 수학 잘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구동성했고요. 그 뒤로 이거를 바탕으로 이걸 몇 번 읽으니까 미분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포자가 미분까지가 가능하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모나 아이나 똑같은, 부모님은 내가 나이가 뭐 40, 50 됐으니까 얘들보다는 인사이트가 뭐 더 높고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초등 5, 6학년이나 중학생이나 부모님이나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이해한다면 그 초, 중등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 동일하고요. 그 초등, 중등도 도움이 되겠지만 고등 현재 공부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미적분에 필요한 것들을 잘 몰라요. 따라서 부모님이 딱 읽어보고 초등, 중등 아이에게 읽어주면 1부, 2부까지는 가능하겠다. 실력이 되면 그 3부도 도전해보면 좋겠고, 고등학생이라면 부모님이 볼 것도 없이 그냥 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엄마 이거 괜찮은 책인데?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아이의 수학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좀 지켜라. 기본인 원칙. 그 기본에는 첫 번째 연산, 그리고 개념, 그리고 집요함, 꾸준히 성실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꾸준히 성실만 하면 안 하는 애보다는 잘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3, 4등급 아이들이 그 아이입니다. 걔네들 정말 나중에 가면 내가 정말 많은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3, 4등급밖에 안 나와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수학이 문제가 생기더라. 자신감 없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다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날카롭고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